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시즌즈. 대주제는 광주 전남의 작가들이고요. 오늘은 시인과 역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작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아는 분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거의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 영광의 시인 조운 시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시인이고요. 예. 또 시인인가요? 그와 함께 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 이야기인데요? 그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시인으로서는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영광의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민족운동은 항일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 잘 매치가 안 되시죠? 시인인데 민족운동을 했다고? 이젠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글 쓰는 분들이 항상 그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 작가들이 그런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아, 우리 지역이 더 두드러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있었잖아요. 전국으로 그 운동이 확산됐고, 네, 조운 선생도 마찬가지로 19년 3월 10일,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영광에서는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런데 그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서울에 고종의 국장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다가 자, 형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영광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참여를 했고 경찰에 쫓겨서 신의주로 갔죠. 망명하기 위해서. 1차 망명은 실패. 실패는 뭐예요? 걸린 거죠. 아, 잡혔어요? 잡히진 않고 네. 신의주에서는 예전에는 우리 기차를 타고 신의주역까지 가서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네. 거기 국경에서 걸려서 못 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영광에 잠깐 머물다가 2차로 그러니까 피해 다니다가죠. 2차로 망명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들었던 신안촌의 이동희 장군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독립운동 형과 함께 영광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사람들과 함께 독립자금을 들고 네. 그곳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1920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치고 21년에 귀국해서 이제 작품을 처음으로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작품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도 영광의 수많은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인이셨던 상태로 망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돌아와서 네, 그냥 시를 처음 돌아와서. 쓰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와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영광의 모든 민족운동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망명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의 고군분투하던 모습을 또 작품으로 남겼죠. 그걸 좀 읽어드려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망명아들 그네는 어디로들 떠돌아 다니는고 이런 항구에나 혹 머물러 있잖는가 사람들 모여선 곳이면 끼웃거려 지노라. 네, 이제 망명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저기 이제 비밀리에 다녀야 되잖아요. 신분이 노출이 되면 또 잡혀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망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이곳저곳에 또 항구 노동자들로 예. 혹시나 계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웃거려 봤다. 아. 네, 그런 내용의 예. 시조입니다. 꺽쇠 엮여가지고 망명아들이라고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건 작품을 표기한 겁니다. 아, 그냥. 네. 네, 그렇군요. 제 아이 아자가 들어있어서 눈에 확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네. 그 시절에 실상을 또 담아내고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도 피란 병정,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전쟁 중에 병정들이 피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작품으로도 남겨놨는데 사실 지금 읽어보면 좀 비극적이기도 하죠. 이것도 같이 읊어주시겠습니까? 20해 전 20살 때 나만 하던 피란 병정, 해삼이 역두에서 불어배던 그의 얼굴, 머리털 쏙 꾸린 채로 어느 벌에 누웠나. 이제 죽은 뒤에 어느 벌에 어떻게 묻혀 있는지 이제 그걸 목도했었던 그 죽음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실 때 네. 이제 봤었던 네, 그 죽음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시인 조은이라고 하는 분은 좀 운동하신 거는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사람으로서 어떤 분이신가요? 일단 사람의 모습을 좀 이제 여러 작가들과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많은 단체를 만들었다. 그런데 제가 단체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서 네. 추인회, 한글회, 토후회, 과학연구회, 학부형회, 갑술구락부 제 지역 문화 운동을 전개한 측면 그 아래에서 인간 조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네. 그러니까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유쾌하고 명랑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MBTI로 치면 극2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단체도 많이 만들고 사람들도 많이 끌어당기는 이런 힘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 문학인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썰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풀어드리면 네. 조운의 영향으로 조운으로 인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시죠? 네. 소설가 박화성,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여성 작가로서 장편 소설을 쓴 분이 박화성인데 그 문학의 출발이 바로 영광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 영광에 이제 중학교 교사로 왔는데 함께 근무하면서 영광 지역민 그리고 학생, 교사들까지 전부 일주일에 한 번씩 작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거기에 박화성의 작품이 눈에 띄어서 이걸 이광수한테 보내서 이광수가 그러니까 뽑아서 그래서 조선문단에 추천되어서 소설가로 등장을 하게 된 경우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설가로서 당대를 휘어잡는 여성 작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조남령이라는 또 시조 시인이 있습니다. 조남령, 본명은 조영은인데 그 양반도 시조 시인으로 승승장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람 이병기는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가람 이병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시조를 썼던 분이기 때문에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이 지내고 서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쓰고 같이 발표를 하고 이랬던 관계. 그러면 작가로서의 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도 훌륭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죠. 예. 어찌 보면 후학양성? 맞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네네, 맞죠. 네,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횡행하지 않은데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서로 도와주고 끌어내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 지역 작가들이 선배들이 끌어주고 후배들이 막 밀어주고 이런 게 없다라고 한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네,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분도 그러셨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래서 오히려 문화가 굉장히 역으로 융성했던 시기가 한편으로 영광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훨씬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고 많은 작가가 배출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예, 조은 시인 가족사가 약간 특별합니까? 아주 특별하죠.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또 전달해 드릴게요. 쫑긋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형님과 함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조병현과 조철현이라는 형님이 계세요. 근데 이복 형님입니다. 두 분 다. 네, 네. 어머니가 다르죠. 네, 어머니가 또 기생 출신입니다. 관기 출신이에요. 좋은 시인 같은 경우는. 근데 일찍 집안들이 개화해서 진취적이었던 거죠. 그런 차별이 없이 이 삼형제가 정말 잘 지냈는데 이 삼형제가 만세운동에 같이 참여를 했고 이 두 분 형님들은 해방이 되기 전에 다 요절을 하셨어요. 네, 이제 이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독립운동 하시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투옥된 이후에 제가 고문을 예전에 심하게 당했잖아요, 당시에. 네. 그래서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 두 분은 다 현충원에 계시고요, 안장돼 계시고. 네, 훌륭한 가문이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처음 들으면 놀라실 이야기는 조철현 바로 위에 형님의 아들이 조영선이에요. 세브란스 의전 지금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의사로 계셨죠. 그분한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조혜자입니다. 예. 예, 이화여전영문과를 나왔는데 이 승마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입양했죠. 입양한 양자. 지금 이제 이인수 씨가 그 양자인데 이화장을 지키고 아직 계시잖아요. 예. 네. 그분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승만의 며느리입니다. 조혜자가. 예. 이제 영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기를 영광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화장의 지금 주인으로.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극적인데 네. 조우는 해방 후에 월북을 했습니다. 예. 자제를 부인하고 자식들 데리고 북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또 북한을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도 남겼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또 남쪽에서는 이제 이 손녀딸이 되는 거잖아요. 조은한테는. 네. 근데 또 이제 대통령의 며느리로 있으면서 서로 이제 어떤 분단의 극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된 거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스토리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가족사를 말씀드려볼까요? 예.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역사의 시인과 역사 이야기니까 네. 조운한테는 누이가 위에 누나도 있고 아래 여동생들도 여럿이었는데 네. 누이 조영정의 남편이 위계우예요. 이분은 이제 지금 이분도 독립유공자로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데 이분도 대동단 사건으로 투옥되어서 오랜 고초를 겪으셨고 예. 또 막내 동생은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의 매부가 남편이 김형모인데 네. 이분도 해삼이로 같이 건너가서 그쪽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폐병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이걸 또 이제 좋은 작품으로 남겨놓았는데 이분은 안타깝네요. 기록이 없어서 일찍 돌아가셨고 멀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서 이분은 아직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 최서혜, 소설가 최서혜가 있는데 네. 다 이분은 들어보셔서 아시죠? 최서혜, 탈출기, 홍염해서 예.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이 당했던 복수 이것을 실현해요. 작품 속에서. 착취를 당한 지주 계급에 착취를 당하면 분노가 일잖아요. 제대로 대가를 치러주지 않고. 그러면 말 그대로 복수를 하죠. 글로. 작품 속에, 작품 속에서, 네. 소설 속에서 네. 불을 질러서 아예 그 집을 불타게 한다던가. 네. 이제 그래서 신경향파 소설가로 북한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도 이제 이분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최서애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죽음을 너무 안타까이 여겼죠. 일찍 갑자기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여동생도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정말 최서애가 가난했거든요. 네. 네, 아무튼 최서애가 세상을 뜬 다음에 동생 분녀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요. 아, 참. 네, 평범하지 못한. 네, 아유. 맞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예. 더 재미있는 거 부인 노한풍이 부인입니다. 네. 영광유지의 딸로 추정이 됩니다. 서울로 다 그 시절에 유학을 했었던 3명의 자매가 다 서울로 유학을 했어요. 예. 투옥되어서 치안유지법으로 투옥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의 수영 임명부의 얼굴과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민족의식으로 무장했었던 네.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고 독립운동에 모든 걸 바쳤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떠세요? 제가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네. 아, 이렇게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가족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 조은도 때문에. 투옥되어서 2년여 동안 투옥이 됐습니다. 이제 일제가 공산당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네. 이제 지역 유지들 모두 다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투옥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월북으로 인해서 그의 공적은 묻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또 월북을 하셨나 여쭤보고는 싶습니다만 일단은 네. 그분은 이제 두고 영광의 좋은 시인과 함께 조남령 시인도 계시는데 네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1분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조남령이라는 시인은 예. 이분도 역사 속에 희생돼서 사실 행불이 됐거든요. 한국 전쟁기에. 네, 이분도 조은과 그리 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네,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예. 조은을 스승으로 섬겼던 분이거든요. 시조 시인으로서 또 가람 이병기가 추천을 해서 예. 등단한 작가였습니다. 이분의 시는 살짝 읊어주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처음 등단했던 작품 내 살이 아니라고 어이 아니 아프겠어 내 몸이 아니라고 어이 아니 치웁겠어 덜덜덜 창 떨 때마다 마음 저려 하회다. 아, 이 시도 마음을 애이는군요. 네. 네.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 살았다면 이렇게 대단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또 빛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 또 그런 생각도 든 반면에 평화로운 시대였으면 더 뛰어난 역작들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예, 월북한 시인, 행방불명된 시인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도 쭉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클로징 때 시 한 편 준비한 거 읊어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